네, 이번 세션을 맡게 된 안상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좀 다르게 말씀드릴 게, 어떤 데이터 분석, 어떤 분석이라든지 모델을 얘기한 것보다는 한번 이 사례를 갖추고 발표하려고 그러고요. 케이스 스터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대학교 경제학 강의를 뭐 힙한 데이터 특당으로 피보팅한 스터디라고 그러는데, 이름은 좀 거창한데요. 실제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은, 코로나19 때문에 대학교도 지금 강의가 온라인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특히 실습하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이 힘든 상황이 있는 것 같고, 어,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학 과목 중에서 어떤 실습을 하는 어떤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을 갖다가 지금 비대면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의 어떤 니즈? 이거 파악해가지고 좀 힙한 강의로 바꾼 이런 설입니다. 일단 제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자로서도 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데이터 분석도 하고 있는데 많이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과목 관련돼 가지고는 뭐 IT라든지 경제학, 그 다음에 통계 이런 쪽으로 좀 강의를 했었고요. 회사는 RPA라 그래가지고 뉴스 데이터 쪽 스타트업이고요. 어떤 회사냐면은 증권 데이터나 아니면 경제 데이터를 가지고 기사를 갖다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흔히 말하는 RPA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RPA가 어떤 거냐면 로보트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자동화하고 있는 그런 봇들을 만드는 어떤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분석은 주로 시계열 데이터나 금융 데이터, 그다음에 데이터 특성으로는 주로 시계열하고 패널 데이터를 많이 다뤄왔습니다. 어, 첫 번째 질문이죠.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학교 강의를 디버프, 보면 이게 왜 버프 디버프냐면은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되게 쉬울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에게 정말로 어려운 강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본다 그러면 그런 원래 있던 기존의 강의를 바꾸는 거는 보통은 다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네, 원래 이거는 발표 위해서라고 그러는데 이거 없으면 발표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학생들이 금융기관 많이 가고 싶어해요. 특히 뭐 보면 은행이나 증권사, 특히 뭐 국책은행 이런 쪽 가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요즘은 과거에는 어떤 자격증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요즘은 좀 새로운 직군이 생겼죠. 바로 핫한 디지털 직군이에요. 근데 요구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도저히 일반 상경계 친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하기 힘든 이런 걸 배웁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제가 강의하고 있는 수업은 뭐 경제학 과목인데 이쪽 과목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루기엔 좀 한계가 많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어떻죠, 이거는? 어떤 금융권인데요. IT 직군이 영업 직군보다 더 많이 뽑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쪽을 준비하고 있는데 막상 이런 공고를 본다 그러면은 드는 생각이 학교 수업이 보면은 이게 정말로 교양같이 되겠다. 내가 뭐 바로 취업하기 위해 가지고는 정말로 내가 별도의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실제 보면 학생들이 뭐 취업 특강이라든지 스터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학교 강의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저희 인턴들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거친 이 친구들은 보니까 다들 금융권으로 잘 갔어요. 근데 좀 다른 게 보니까 학교에 사는 거 외에 자기들이 별도로 또 공부해가지고 하는 특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 제일 큰 이유는 이거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학교 실습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못 쓰게 됐죠. 그래서 왜냐하면 SPSS나 이런 거 갖다가 집에 설치하면은 라이센스 위반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픈 소스만의 살길처럼 뭔가 R이나 파이썬을 가지고 이제 강의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3, 4월 저희가 학교 개강이 늦어지게 된 거죠. 몰랐죠. 생각할 때 학교에 실습 프로그램 있으니까 다 메뉴도 짜놓고 강의 헬스 만들어놨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좀 강의를 바꾸게 됐습니다. 어렵죠. 근데 일단은 제일 큰 문제가 해봤는데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과목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10분이는 교수님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뭐 강의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게 경제학 이론 모델을 다뤄야 되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강의 기획서 상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관련돼서 얘기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교재가 마땅치 않습니다. 학교 교재는 코드는 별로 없고 이론에 대한 얘기만 있고요. 그 다음에 IT 서적은 해석이 없고 그냥 코드만 되어 있어가지고 요거 두 개를 절충하는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강의한다 그래도 제일 큰 문제가 학생들이 이걸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없는지 이걸 확인할 게 없었습니다. 실습할 때 눈빛을 보면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안 됐죠. 그래가지고 네,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교수님들도 에브리타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게 내 강의가 ASMR인데 ASMR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좋은 말이라고 얘기했었죠. 강의는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일단 블로그 형태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좀 뭔가 좀 보기 편하게 했고 블로그는 제가 볼 때는 한번 눈으로 볼 때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정독한다는 거 가정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보통은 첫 번째는 무조건 짤을 넣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내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이런 거 짤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이렇게 코드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코드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 코드 실행시켰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같은 그림으로 설명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3단계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코드 보고 학생들이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뭔지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설명인지 같은 알고 싶어 해가지고 오히려 보면은 그런 코드보다 이거 해석하는 거라든지 그림 설명 이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튜토리얼 그러면 따라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의미까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다른 튜토리얼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죠. 이런 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K-민스예요. 비지도 학습인데 어떤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아이리스 우리가 많이 보는 거 있죠. 근데 꽃의 4가지 특성 가지고 알아맞추는 건데 어떤 꽃인지 라벨링 이름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건 어떤 거냐면 눈 가리고 손 만져봐서 누구게 하는 거랑 똑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좀 잘 간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안오바 관련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말 자체가 뭐 분산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가정 얘기하는 것보다는 바로 우리가 이거 왜 하는 건지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얘기했고요. 이런 주제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 가가지고 실제로 실무에서 받게 될 이런 주제와 좀 관련이 좀 깊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는 리얼 데이터 줬고요. 이게 보면은 보통 데이터 강의사항은 보면 데이터 전처리까지 하게 되는데 이러면 학생들이 뭔가 그쵸 많이 어려워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데이터는 제가 직접 다 이렇게 바로 엔터키 키우면 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케글 데이터를 썼는데요. 한 번도 케글 데이터 중에서도 저는 신용카드 이상 탐지 요거 쓰게 되면서 뭐 학생들이 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케글 처음 봤다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면서 교육하는 입장에서도 정말로 교육용 데이터로도 괜찮은 게 많구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이게 제가 한번 만든 건데 그쵸? 이게 동전 던지기보다 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델로 본다 그러면 성능은 정말 이게 그쵸? 바로 쓰레기통에 갈 정도의 성능이지만은 학생들이 이거 보고 되게 희망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제가 이거 주고 퀘스트 줘가지고 70% 이상 나오게 되면은 뭐 상금을 주겠다. 돈이 아니고 뭘 주냐면은 실제로는 뭐 스타벅스 기프티콘이라든지 이런 거 걸니까 학생들이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 주니까 항상 느끼는 건데 네, 항상 뭔가 상금을 걸어야지 뭔가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보니까 학생들이 막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좀 이거 가지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물어봐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뭐 실제로 이거는 비슷하게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카드사에서 본다 그러면은 뭐 부실 징후라든지 이런 거 탐지하는 모형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주로 근데 한계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딥러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경제학에서 딥러닝을 다루기에는 좀 난해한 내용이 있는 거고 특히 신경망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이걸 연계시킬 만한 어떤 학교 커리큘럼이 없어가지고 회귀 분석 이후에 회귀 모형 이후에 한번 이거 이용한 판별하고 분진 모형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뭐 데이터 가지고 주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뭐 아까 전에 뭐 우리가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K-미스라든지 판매 분석할 때도 보면은 부도 기업의 데이터 특징, 우량 기업의 데이터 특징, 그래가지고 뭐 떡상, 떡락 기업, 뭐 우수 기업과 부도 기업 이런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고, 그다음에 암호화폐 관련돼 가지고 한 번 더 보였는데 암호화폐는 주로 시계열 데이터 얘기하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저도 데이터 수집했습니다. 뭐냐면 시험 때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거고 듣는 수강생은 15밖에 안 되는데 네, 100번 이게 뭐냐 250번까지 간 거로 봐서는 아마 보통 10번씩 들어가가지고 가시다 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주 행복하게도 복습을 했다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후기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보면은 이게 뭐 경제 모형을 가지고 한번 하게 된 거고요. 이게 보면 우리가 표본 추정하는 거였죠. 흔히 보는. 근데 보면 우리가 경제 모형을 우리가 한번 할 때마다 데이터 샘플에 따라 가지고 그 값이 이게 맞다 아니다 아니고 이게 확률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전체를 추정한 거에 있어 가지고 이게 얼마나 신뢰되는지 알려주는 건데
보통은 이것 때문에 보면 통계 모형하고 AI 모형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AI 모형은 어큐레시라 그래서 정확도라 그러지 위도란 말 안 쓰잖아요. 그때 이거 하면서 느꼈던 건데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떼잖아요. 이렇게 연습용 세트하고 이렇게 떼는 건데 요거 우리가 데이터 자를 때 어떻게 하죠? 그렇죠. 이것도 보면은 확률로 인해 가지고 70% 30% 떼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때 할 때마다 값이 달라지죠. 정확도가. 그럼 이건 뭐냐면은 통계 문제로 봐야 됩니다. 실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하나 좀 인사이트 있게 발견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할 때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R 설치하면서 좀 이런 점이 좀 힘들었죠. 설치하는 문제가 좀 힘들었고 반응은 되게 좋았습니다. 코드가 되게 좋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빨리 코드 올려달라고 배 아프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코드 올려주고 12시에도 이렇게 카톡 문자 받고 이런 적도 있었고요. 이게 좀 네, 제일 종합적인 제 느낌입니다.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이게 좀 학생들이 이게 세부적인 퀘스트를 줘가지고 자기가 이것까지 한다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알 수 있는 그런 뭔가 미니 퀴즈 같은 걸 만들어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반영해가지고 지금은 좀 더 고급적인 걸로 하고 있고 이때는 블로그만 썼는데 지금은 노션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